긴급한 상황이죠. 12월 31일까지 이게 D-Day입니다. 내년도를 준비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총알 확보하는 전략의 핵심, 자금 조달 전략의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 지원 자금 숫자를 한번 지금 캡처한 겁니다. 기업마당이라고 하는 중소벤처부가 만든 사이트예요. 여기서 지금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이 900건 가까이 나오는데 연간으로 환산한다면 대략 15,000건 됩니다. 우리 현업을 하시는 우리 대표님이 15,000건을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면서 실전 사업을 그만두고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자금의 숫자는 너무 많다. 너무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현실이죠. 대략 1천만 원급 전후에 있는 무상자금이 있겠고요. 5천만 원급 전후에 무상자금이 있습니다. 억대급이 있고 급기야는 수십억대급까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5천만 원급 전후를 살펴보시는 게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바라보는 좀 좋은 시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15,000건을 가장 가성비 있고 합리적으로 한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1년이라는 어떤 플랜에서 어떤 분기별로 혹은 상반기에 하반기에 혹은 올해는 이런 전략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무상자금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1,2천만 원 정도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금액을 높여서 5천만 원을 넘어서 1억 원을 갈 것인가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설계도가 필요하죠. 우리 기업이 성장하면서 어떤 역량을 갖추면서 사업화 자금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고 바우처 자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IP 자금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내가 R&D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 기업을 진단을 통해서 플랜을 짜고 설계도를 짜서 대표님의 경영 역량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경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본질은 총알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이것도 무상자금을 확보하는 전략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됐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정말 비상시기에 엄혹한 시기에 우리 대표님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사상 최대로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 확정됐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예산 확정됐는데 역사상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무상자금이 확보됐다는 것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특정한 정권이 어떤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고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무엇이 튼튼하냐면 예전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의 충격을 받고 가장 빨리 회복하는 나라 1, 2, 3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기본이 돼 있고요. 밑바탕이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국회에서 또는 광화문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 운집했는데 전 세계 방송에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하나도 충돌하지 않고 그 시위했던 장소가 깨끗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는 저력이라고 판단을 해요. 특정한 정권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근간을 흐르고 있는 그 기초 튼튼한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 추천하는 것은 총알을 확보하는데 그 총알이 단군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청신호가 있기 때문에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올해 사업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혁신 바우처는 저희 유튜브 기업 꿀정보의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5천만 원이 무료인데 무료 시제품 해외 인증, 국내 인증, 특허 디자인, 홍보 마케팅. 제조업이면 위탁 제조업이면 모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도전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무려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무상 자금은 굉장한 효과를 갖고 있죠. 무려 매출액으로 따진다면 5천만 원이라면 5억 내지 10억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전한다면 정교하게 잘 준비해서 도전할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스마트 공방도 확정된 거예요.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예산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것. 전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결정될 것을 파악하고 예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핵심은 자동화 기기, 거기에 스마트 기술 이게 플러스된 거예요. 목공방, 밀키트 제조, 전통주 양조장, 제조기업이면 다 가능합니다. 도소매 하고 있다가 혹은 음식점 하고 있다가 업종이 변경돼서 제조가 추가돼서 제조가 주 업종이면 다 가능합니다. 약 5천만 원 언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정말 매력적인 우리 소공인 대표님들에게는 정말 희소식, 정말 희소식이에요. 대표님들이 선호하는 자금, 무상자금 중에서 선호하는 게 혁신 바우처 5천만 원 대단히 선호하시고요. 수출 바우처도 3천만 원에서 1억 원인데 너무너무 해피한 자금이에요. 이 자금을 한번 타신 분들은 내년에 또 타고 싶고 후년에 또 타고 싶어요. 이것은 연속해서도 돼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중소벤처부는요. 수출 실적이 없어도 수출 바우처를 선정해 줍니다. 아무나는 아니겠지만 수출에 대한 열의와 전망과 대표님께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준비만 해도 수출 바우처 3천만 원에 도전할 수 있어요. 이거 곧 12월 말일이나 1월 초에 바로 오픈됩니다. 1년에 중소벤처부 2번, 산업부 2번, 1년에 4차례 진행되는 거니까 기회 많아요. 우리 대표님들 꼭 기억하셔서 3천만 원, 4,500, 7천, 1억 쭉 연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수출 바우처 지원받는 무상자금을 받는 기업들은요. 중진공이나 이런 데서 수출 사업화 자금을 또 연속해서 정책 자금까지 얹어주니까 수출 바우처는 국가가 주는 대표님한테 주는 훈장, 대한민국 국민이 주는 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천만 원 단지 돈이냐? 돈이기도 하지만 훈장이기도 해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비상시국에는 이런 것 열심히 도전하셔서 정말 경쟁을 뚫고 대표님 이거 획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바우처, 이 과기정통부예요. 과기정통부 예산은 좀 이렇게 좀 예산이 오픈은 안 됐어요. 그러나 이거 데이터 바우처 진행될 걸로 판단합니다. 무상자금인데 자부담이 거의 없어요. 뭐 돈백밖에 안 되는데 자부담이 대한민국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자부담이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만한 거. 너무너무 해피한 거예요. 이거 우리 온라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너무 매력적인 자금, 무상자금이에요. 대표님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으로 이거 투자해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거기까지 안 가 계세요. 그런데 이런 거 있다. 저런 것도 돈이야? 우리 사업을 한 단계 올려준대?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한번 도전 한번 해라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도와드릴게요. 창업 사업화. 이게 바로 무상자금 중에 대표적인 건데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 예비 창업 시절부터 혹은 창업 3년 이내 혹은 창업 7년 이내에 금액은 무상자금 1억 혹은 2억 혹은 3억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 연속해서 예비 창업 단계에서 1억 또 3년 이내에 또 1억 뭐 한 7년 이내에 뭐 2, 3억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R&D 자금과 함께 창업 사업화, 뭐 창업 패키지라고 불려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거 우리 7년 이내 대표님들 꼭 도전해서 이거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 확정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뭐 4년 차에 해당이 돼요. 4년 차. 과거에는 명칭이 안전투자혁신사업인데 한 2개년은 안전투자혁신사업 무상자금 1억 원이에요. 1억 원. 거기다가 융자 1억 원까지예요. 안전자금 고정금리 1.5%짜리까지 하니까 돈 없이 할 수 있는 돈 없이 최대 2억 원을 뿌리 기업이라면 위험 장비를 공정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매력적인 거고 이거 확정됐습니다. 발표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하신다면 우리 제조기업 대표님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우리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장님들이세요. 창업성장 R&D죠. 이거 뭐 디딤돌 금액은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디딤돌과 전략형은 예산이 조금 줄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또 뚜껑 열리면 그 안에서 확정할 수 있고요. 팁스는 예산이 확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R&D는 전년도에 24년도에 예산 폭탄 맞았습니다. 반토막 났어요. 세상에 사상 유례가 없죠. 그래서 정권이 흔들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시 원대 복귀했죠. 인기를 잃어버렸죠. 아니 대한민국의 제조라고 하는 거 기술 개발이 뿌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전 세계를 10대 강국으로 올라서게 했는데 이거를 철퇴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위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흔드는 것, 우리 정말 어떤 정부가 나오더라도 기반이 되는 기술 개발이 되는 것, 제조라든가 이런 거 뿌리가 되는 것들은 흔들지 않아야 영속하는 정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기업이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대 복귀됐어요. 총량은요. 그래서 호기예요. 호기. 대표님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총알 확보 전략, 자금 전략이에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꼭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거 안 하시면 하수, 이거 하시면 중견기업의 재무를 우리 대표님 기업에 세팅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재무등급 향상의 마지막 시간이 이번 12월에요. 약 2주 남았죠. 2주 안에 재무신용등급을 향상하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 긴급한 상황이죠. 12월 31일까지. 이게 D-Day입니다. 이게 내년도를 준비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총알 확보하는 전략의 핵심, 자금 조달 전략의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략은 충격 방어 전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과세 당국이 어떠냐면 국가가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 누구나 다 아시죠? 장사를 잘 못했어요. 엉망으로 했지 않습니까? 엉망으로 국가를 운영했죠. 그래서 국가가 세수가 왕창 펑크가 나는데 위기가 그랬는데 국세당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세당국의 태도는요. 칼을 휘두르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런데 마구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세금을 탈세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거나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칼날을 휘두를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국가의 과세 당국이 춤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방패해야 돼. 방패 막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무리하게 세무 리스크를 갖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괜한 걸로 해가지고 회사가 휘청거리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특히 이런 것들 있죠. 연구소, 무늬만 연구소면서 세액공제 받는 이러한 거는 날 잡아가슈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것들은 별도의 시간에 다뤄야 되겠지만 새해의 절세 전략은 과세당국이 칼로 춤출 것이다. 내가 혹시라도 캥기는 게 있다면 빨리빨리 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총알을 확보하시고 그래서 정부의 지원금과 정책 자금을 잘 확보하시고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 기업의 신용 등급 결산 전략을 통해서 기업의 신용 등급을 반드시 확보해서 내년 자금 조달에 무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대표님의 핵심적인 전략이고요. 세무에 대한 리스크를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하게 했다면 지금 정말 안전하게 세무 전략, 절세 전략을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하신 우리 대표님 설명문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